지난 2019년 태어난 지 7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모는 모두 며칠씩이나 집을 비웠습니다. 외할머니가 집에 들어온 뒤에야 이 아이의 죽음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분유도 먹지 못하고 반려견 2마리에 둘러싸인 채 죽어갔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아버지인 2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형량이 돌연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유는 아내 때문이었습니다. 1심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내는 소년법에 따라 장기 15년에 단기 7년, 미성년자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긴 형량을 받았는데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성인이 돼 정기형을 선고해야 했던 겁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가장 낮은 징역 7년이 선고됐고 남편 역시 형량이 줄었던 겁니다. 대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던 걸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는 생후 7개월 아이가 숨진 2년 전 그날로 돌아가 봅니다. 자, 이거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진짜 이런 소식을 계속 전해드리는데 이건 일단 한 2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생후 7개월 된 아이가 숨졌습니다. 집에서. 며칠씩 방치가 됐습니다. 사인은 탈수 증상. 이거 뭐 말이 뭐 점잖아서 탈수지 그냥 굶어 죽은 겁니다. 부모가 이거 이렇게 했어요. 이거 뭐예요 이거 도대체 이거. 이 부부는 원래 한 2년 정도 만나온 사이였는데요. 두 사람이 한 달 정도 헤어진 기간이 있었다고 해요.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여성이 다른 남성을 잠시 만났고 이 이후에 재결합한 이후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됐는데 남성 입장에서는 혹시 이 아이가 다른 남자의 아이가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 아이가 친자이든 아니든 둘이 함께 키우기로 약속을 하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남편이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아내는 아이를 홀로 키웠는데 집에는 말티즈와 시베리안 허스키, 반려견 2마리까지 함께 키우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갈등을 겪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외박도 잦아지고 이성관계 이런 게 문제가 생겨서 싸움이 잦아지니까 아내 역시 아이를 두고 외출하거나 외박하는 일이 늘었다라고 합니다. 양육을 서로에게 떠넘긴 거죠. 자, 네가 키워라. 아이, 네가 키워라. 이런 식으로 싸웠던 건데 그러다가 2019년 5월에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투고 둘 다 집을 나갔습니다. 예, 집에 아이 그리고 반려견들만 남았는데 반려견들이 아이를 건들고 하면서 상처가 나기도 했었다고 해요. 그 뒤에 닷새 동안 이 아이가 방치가 됐어요. 결국 아이는 숨진 채 발견이 됐고요. 나중에 숨진 거 이 두 사람은 먼저 알았습니다. 집에 들어와 보니까 아이가 이제 숨을 쉬지 않는다는 걸 알았는데도 신고하지 않고 상자에 담아서 집 한 구석에 놔뒀습니다. 그 이후에 외할머니, 그러니까 이 아내의 어머니가 집에 와서 아이의 죽음을 직접 확인할 때까지 쭉 방치가 됐던 겁니다. 와, 근데 아이가 숨진 상태에서 반려견 2마리가 있었다 그러면 진짜 이 숨진 이후에도 이 개들이 어떻게 또 시신을 이렇게 상하게 했는지 그것도 좀 걱정이 되는데 1심 결과가 그래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이게 1심 재판에 이르기 전에 이거 단순 방치냐, 그래서 유기한 것이냐, 아니면은 이거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 논쟁이 뜨거웠거든요. 예. 그런데 아이를 지금 7개월이면은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하고 책임져야 될 그 부양 의무가 있는 부모가 아이가 저렇게 혼자서 방치된 채로 굶고 있으면 당연히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는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적극적인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 나서도 어떻게 할까, 이거 처리 어떻게 할까, 갖다가 묻을까, 이런 이야기까지 서로 나눈 것으로 봐서 사체 유기까지 인정돼서 남편에게는 징역 20년, 근데 아내는 이 당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장기 10년에 단기 7년이 선고됐습니다. 자, 손 변호사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때 이 엄마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저렇게 신랑과는 조금 다른 게 나온 겁니까? 네, 정확히 말하면 이제 그 미성년자이기도 하지만 소년인 거죠. 아. 소년법에서 말하는 소년이 19세 미만의 자인데 이제 혼인 신고를 하면 민사 영역에서는 성년이 돼요. 소년으로 봅니다. 하지만 형사 영역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게 생기는 건데요. 부부 중에 남편은 성인이었습니다. 소년이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아내는 선고 당시에 소년이었기 때문에 소년법이 적용되고 또 소년법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소년을 위한 특별한 규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정기형입니다. 즉, 이제 그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 또 징역형을 선고할 때는 장기와 단기를 정해서 선고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게 범위예요. 그래서 최단 몇 년, 그리고 최장 몇 년 이거를 선고한 다음에 일단 그 최단기를 복역하면 그 다음부터는 얘가 그 반성을 해서 여러 좀 개선됐고 여러 가지 뭐 이 정도면 됐겠다 싶으면 형집행을 이제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느 정도 반성하고 어느 정도 이제 수용생활을 하는지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내의 경우에도 당시에 그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이제 부정기형이 선고됐고요. 남편은 소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징역 20년형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반전, 이 기자. 남편 20년형이 절반으로 뚝 감형이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1심이 끝나고 피고인들은 항소를 했어요. 이게 형이 너무 많다라고 항소를 했는데 검찰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미 검찰이 구형한 대로 법원이 내릴 수 있는 최고형을 1심 재판부가 선고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형을 더 올릴 수가 없거든요. 사실관계도 다 인정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더 이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를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피고인들만 항소를 하게 됐는데 문제는 항소심 과정에서 이 소년이었던 아내가 성인이 됐어요. 그러면은 장기, 단기였던 이거를 이 정기형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재판부가 대법원 판례 등을 보니까 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피고인들의 주장만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장기 15년, 단기 7년이었는데 이거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야 되니까 그러면 단기 7년을 선고해야 된다라고 보고 단기 7년을 선고했는데 이게 원래 양형 인자를 모두 고려하면 권고형량이 징역 10년에서 16년이었어요. 근데 이 단기 7년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아내의 경우는 7년만 받았고 남편은 이 아내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한 명만 20년 7년일 수가 없기 때문에 아하. 이 남상 이 성인이 된 이미 성인이었던 남편으로서 가장 받을 수 있는 낮은 형량인 징역 10년이 선고됐던 겁니다. 아니, 신 변호사님, 그럼 그냥 그렇게 정말 형량 이렇게 팍팍 디스카운트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이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때 이 항소심에서 7년으로 감형됐을 때 굉장히 공분을 샀고 그래서 대법원까지 다 주목하면서 봤는데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체를 열어서 61년 만에 판례를 변경합니다. 이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는 것이 아무리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상소권을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보장해주면 되는 거지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부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중간값으로까지는 선고할 수 있다. 그래서 중간값인 11년까지는 선고할 수 있다라고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10년이 된 건가요? 네, 다시 항소심으로 가서 항소심에서는 중간값인 11년까지 내릴 수가 있는데 아내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아니, 근데 교수님, 이 네. 뭐 두 분은 뭐 법조인이시니까 뭐 저렇게 설명을 하시겠지만 교수님, 솔직히 이게 국민 법 감정에 맞습니까? 20년이던 사람이 갑자기 10년이 되고 또 부인은 또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돼. 이게 진짜 지금 뭐 채팅창 난리 났어요. 지금 무슨 법을 형량을 가지고 무슨 박앤세일을 해주냐고 막 지금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글쎄, 저도 뭐 똑같은 좀 심정이고요. 이게 사실은 2분의 1로 줄은 거잖아요. 이게 지금 항소를 해서 이렇게 2분의 1로 줄을 수만 있다면 모든 사건이 다 대법원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우 부적절해 보이고 양형의 안정성을 위해서도 이런 이제 판례가 계속 쌓이는 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감형을 해준다. 그럼 감형할 만한 이유가 사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아이가 다시 살아난다거나 또는 뭐 진정으로 이제 정말 반성을 했다는 무슨 증명이 있어야 된다거나.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하나도 뭐 확증이 안 된 채 그냥 어떤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20년을 10년으로 무슨 이게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 이제 관례는 좀 안타까움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